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강황. 사실상 몸에는 하나도 못 쓰고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말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지금부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황을 물에 타서 마시고 계신지, 맛이 없어서 참고 넘기고 계신지, 몇 달은 먹은 것 같은데 몸이 달라진 걸 모르겠는지, 무릎이나 손가락 불편함이 여전한지,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쓰린 적이 있었는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돼도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쯤에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몸에 좋다니까 안 먹는 것보단 낫겠지. 그래서 오늘도 아침 물컵에 강황을 타고 맛을 참고 넘깁니다. 몸을 위해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건 이렇게 성실한데 몸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시큰하고 아침에 손은 굳어 있으며 계단을 내려갈 때면 숨이 먼저 찹니다. 오히려 달라진 게 있다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위장이 괜히 예민해진 느낌입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갈립니다. 계속 먹어야 하나 아니면 나랑은 안 맞는 건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강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 강황의 핵심 성분은 물에 타먹는다고 몸에 들어오게 만들어진 성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사실이 너무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강황이 몸에 좋다는 말은 많지만 어떻게 먹어야 몸에 실제로 쓰이는지는 제대로 이야기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열심히 챙겨 먹고도 아무 변화 없는 몸을 보며 나랑 안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강황은 괜히 유행만 탄 식재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강황인데도 어떤 연구에서는 관절 불편감이나 염증 지표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강황이 몸에 들어오는 조건이 만들어졌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강황을 더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왜 물에 타서 먹으면 몸이 반응하지 않기 쉬운지, 왜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는지, 강황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왜 강황을 열심히 먹었는데도 몸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황이 좋다고 알려진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과 관련된 경로에 관여합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커큐민은 우리 몸에서 다루기 아주 까다로운 성분입니다. 물에 거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분을 가장 흔하게 물에 타서 섭취해 왔습니다. 컵 안에서는 노란색이 고르게 퍼지기 때문에 잘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착각에 가깝습니다.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강황은 아주 귀한 짐을 실은 화물인데 물은 이 화물을 실어 나를 운송수단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황은 출발부터 불안한 상태로 위와 장을 지나가게 되고 장점막 가까이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소량은 흡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장벽이 등장합니다.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물질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관문이고 특히 몸에 익숙하지 않은 성분은 빠르게 처리해서 밖으로 내보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간에서 배출되기 쉬운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 어렵게 흡수되더라도 몸속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금방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조는 분명해집니다. 출발부터 불리하고 들어가도 오래 못 버티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라면 아무리 성실하게 먹어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황은 나랑 안 맞다,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강황은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가? 연구자들이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강황은 혼자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강황과 같이 보내야 하는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황이 몸에 쓰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이 세 가지는 이미 여러분 주방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입니다. 커큐민은 지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름과 함께 있을 때 움직이기 쉬운 성분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장 점막을 통과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화물 비율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름은 이 화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입니다. 차량이 있어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후추입니다. 후추 속 피페린 성분은 커큐민이 몸 안에서 너무 빨리 처리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아무리 출발을 잘해도 도착하자마자 쫓겨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후추는 이 시간을 조금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열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들 간과하지만 강황은 날로 먹기보다는 가열된 상태에서 사용되어 온 식재료입니다. 열을 가했을 때 커큐민이 보다 다루기 쉬운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강황이 몸에 들어가려면 출발할 수 있는 조건, 머무를 수 있는 조건, 사용되기 쉬운 조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름은 출발을 돕고 후추는 시간을 벌어주며 열은 사용하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이제 이 원리를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음료에 소량의 강황과 기름 약간, 후추를 살짝 더하시고 저녁에는 기름이 들어간 요리에 후추를 뿌리듯 강황을 소량 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소량, 몸이 편안한 범위입니다. 속이 불편해지면 그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몸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강황은 혼자 보내면 안 됩니다. 하루 한 번, 기름과 함께, 후추와 함께, 따뜻한 상태로.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강황은 비로소 몸에 닿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하나라도 이건 내가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지만 방향은 오늘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과학으로 함께 고민하는 건강 멘토였습니다.